사건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일사천리 이충훈입니다. 지난주 역대급 폭우로 전라북도에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3명이 사망하고 약 1,7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지금도 한창 복구 중인데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복구 작업도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수해의 원인을 두고 인재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섬진강댐과 용담댐의 물을 제때 방류하지 못한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에 예. 피해 주민들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댐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관련 공사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을 들려주시죠. 네, 살처분 행정 명령을 거부하면서 법적 공방까지 갔었던 익산의 참사랑 농장이 지난 4월에 결국 패소를 했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과 또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이슈 후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최근 전북도 의회에서 정의당의 한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부결됐죠. 여전히 찬반 논란이 거센데요.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고군산 군도의 지난 2017년 육지를 잇는 다리가 개통되면서 전환점을 맞았죠. 휴먼스토리 현장 인에서는 선유도 주민통합위원회를 결성하고 이 선유도의 100년 대계를 그려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탐사기획 일사천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추적 사건 너머 이번 시간에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이 법을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이라면서 강력 저지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이야기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장맛비가 잠시 주춤했던 8월의 어느 날. 제작진은 자신의 아이가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는 한 어머니와 만났습니다. 자신을 성소수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하는 그녀. 네,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은혜라고 합니다. 제 아이는 바이젠더, 팬로맨틱, 에이섹슈얼이라는 조금 긴 이름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외동딸이었던 아이. 자신의 아이가 사회적으로 정해진 기준과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연애 편지도 쓰고 관심도 보이고 해서 혹시 아이가 레즈비언 성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에 대해 깊게 고민했고 자신이 바이젠더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 아이가 자기는 레즈비언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에 가깝고 지난해 그녀의 아이는 남성으로 성별 정정까지 마쳤지만 처음부터 아들을 온전히 이해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 약간 남자아이처럼 하고 다닐 뿐이지 혹은 여자로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남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여자인 걸 거부해? 이런 식으로 제가 아이한테 조금 약간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랬죠.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성소수자 상구 씨와도 만난 제작진. 그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그 외의 성적 정체성을 가지는 젠더 퀴어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좀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시기인데 저랑 이제 같은 성별을 가진 친구들과 저의 시선이 다르다는 걸 저를 이제 눈치채면서 내가 성소수자구나 그때 안 거죠 제 스스로가. 스스로가. 부모님에겐 누구보다 듬직한 아들이었기에 10여 년간 성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상구 씨. 사실을 밝힌 뒤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지금 막힌 거예요. 답변이라든지 혐오적인 발언을 하셨을 때도 있었고 사실 나중에는 뭐 내 가족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셨었죠. 하지만 가족들의 냉담한 반응보다 더욱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남성, 여성으로만 나눠져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빠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뭐 형이라는 단어로 지칭을 할 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요. 이제 화장실을 간다든가 그러면 본인의 정체성이 남자니까 남자처럼 옷을 입었는데 여자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남자 화장실을 가기도 그렇고 실은 밖에 나갈 땐 물을 잘 못 마셔요. 생각지 못했던 관점이네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역시 이들이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2017년 아들과 참여한 인천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단체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은혜 씨. 아, 폭행을 당했어요. 옷을 찢고 때리고 경찰도 저기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 괜찮다. 이 육체적으로 맞은 상처보다도 그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놀랬고요. 소수라는 이유로 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성소수자는 있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고 발상이죠. 지난 2018년 전주에서도 처음으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 그때 진행이 됐었죠.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 모습을 드러냈고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들도 상당했습니다. 이때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물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말 외설스러운 축제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문란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차별과 괴롭힘, 혐오와 같은 수모를 겪어야 하는 성소수자들. 결국 너무도 빨리 세상 끝으로 내몰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커밍아웃을 하고 성소수자 친구들이 생기면서 제가 지난 겪었던 장례식들은 다 본인상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성소수자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왜 그러겠어요? 사회에서 많은 그 어떤 차별이나 혐오나 공격 그런 걸 받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난 6월 29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 누구도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23개의 차별 사유를 4개의 차별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것을 이유로 차별한다면 그것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7일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자 역차별을 부추기는 법이라는 게 그 이유.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 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2007년 법무부의 입법 예고 이후 13년 동안 정치권에서 법안 발의와 반발 그리고 철회 과정을 겪어온 차별금지법.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한 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법률 시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차별을 막기 위해 여러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었고 차별 금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8.5%를 차지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저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조사 방법이 잘못됐다며 문제 제기를 한 기독교 단체 측. 기독교 단체 측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2.3%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것. 또 동성애를 차별 금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전북도 의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 제21대 국회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정 촉구 건의안에 반대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더불어민주당 나인권 의원. 개인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결에 붙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찬성 11분, 반대 22분, 기권 3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부결되자
도내 시민, 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의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여전히 한쪽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나쁜 차별금지법이다라고 호도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는 찬성문. 반면 차별금지법은 나쁜 법이라며 입법 저지를 선언한 반대층. 13년째 논의 중인 이 법은 과연 입법될 수 있을까? 네, 이 차별금지법이 10년 넘게 논의 중입니다. 법이 세상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계속해서 입법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추진을 권고한 이후에 네. 6차례나 발의가 됐었는데 뭐 기독교 단체 등 보수 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왜 이렇게 계속 법안이 표류하고만 있는 건지 다음 영상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제작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영심 의원을 만났습니다. 가짜 뉴스로 촉구 건의안조차 부결이 돼 유감이라는 최영심 의원. 촉구 건의안조차도 부결을 시킨 건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양산을 시키는 법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거나 이 법이 통과되면 그게 더 확산이 될 거다. 인정을 해주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멀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해당 법이 입법되면 트랜스젠더들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해 가정이 해체되고 교육과 성별도 파괴될 것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또 다른 법안을 만들거나 다른 대책을 만들면 되는 거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한 발도 못 내디겠다라고 하는 건 핑계죠. 하지만 나인건 의원은 직접적인 외국 사례를 들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조장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외국 사례가 있어요. 영국에서는 동성애인 친구에게 청원 편지를 쓰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실제적으로 진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동성애자들이. 이런 것을 조장하고 권장하는 법안이라. 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반대했을 때 예상되는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동성애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독소조항들을 좀 있는 것이 문제다. 이행 강제금은 있는데 벌하기 위해서 있다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좀 하고요. 이 법의 본래 취지는 처벌이 아니고 예방인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단체 가운데서도 유난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보수 기독교 단체들. 제작진은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의 관계자를 만나 반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십니까? 기독교가 차별하는 종교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또 있다는 얘기죠. 기독교 입장에서는 성경적 가치에 전혀 맞지 않는 법이다. 차별금지법 제2조 1항에 따라 여성과 남성 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성. 그리고 성적 지향을 정의하는 2조 4항에서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나는 이제부터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목욕탕에 여탕가 들어가고 싶다. 목욕탕 주인이 무슨 소리냐? 당신 남자다. 안 된다 그럴 때 무슨 소리냐? 나 지금 여기에 침해받았다.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하게 되면 인권위에서 조사해가지고 뭐 이행 강제금 물린다든지 제재를 가하는. 또 교육 기회와 내용에서도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강제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다며 강하게 우려하는 반대측.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성이 있어. 성소수자들로 표현되는 동성애의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 교육을 해야 돼요. 그 적극적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적극적이라는 말은 없죠. 법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는 얼마나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미성년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동의하지 않을 때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목사.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이게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률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죠. 기독교 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는 최영심 의원. 여기에서 교육이라 하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 법 때문에 뭐 벌금을 받거나 우리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차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악법이라는 기독교 단체. 이 법은 나 피해 받았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진정하면 그 가해자 지목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도 관련해서도 이미 차별금지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벌 조항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국가인권위회법에 따라 특정 영역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용받지 못하는 소수자들이 있거든요. 그 소수자들도 다 담는 법을 포괄적으로 합해서 담는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차별금지법의 주요 논쟁 쟁점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에 대한 성별 규정과 동성애, 그리고 차별 입증 책임 등 크게 6가지.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표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참 두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요. 사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킨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이 입법화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마도 이러한 그 법률을 입법했을 때 좀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인 또는 종교적인 비난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과도하게 의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작진은 성별을 남성과 여성, 그 밖에 분류할 수 없는 성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자연적인 성이지만 남자 또는 여자 이런 걸로 딱 나눠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규정하는 것 아닐까. 동성애 자체를 뭐 염두에 두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은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쪽과 차별금지법은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정말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하게 되고 이 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도대체 뭐냐. 차별금지법은 결코 동성애를 해야 한다 혹은 뭐 당신은 성적 지향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체성이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법률 전문가는 이러한 논쟁이 단순히 소모적인 논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논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왜 차별을 금지해야 되고 또 차별을 금지하는 인식 자체를 어릴 적부터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가다듬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논쟁이 무의미하진 않다. 떨어져 지내는 아들에게 매일매일 영상통화를 해 안부를 묻는 은혜 씨.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계속 더워. 계속 더워. 몸 불편하면 얘기하고. 그래. 힘내. 힘내. 알았어. 힘낼게. 너도 힘내. 끊어. 전혀 다를 것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예요. 연락을 이렇게 한 번씩 하세요? 아니 매일매일 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몸 상태가 어떤지 좀 컨디션도 좀 봐야 되고 되게 안 좋을 때는 심각할 때도 있어요.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는 성소수자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이들을 특별한 존재가 아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봐주는 것일 겁니다. 동성이 좋아. 동성이 더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뀔까요?
마찬가지로 동성애인 사람한테 아무리 이성애하고 좋다 해도 이 사람은 이성애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걸 교육한다고 해서 바뀔 수는 없다고 봐요.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부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쨌든 최소한의 보호할 수 있는 이제 테두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까지 모두가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내 주변에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겨우겨우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만 사회에서 만들어진다면 어떤 세상의 성소수자 아닌 모든 소수자들이 조금 숨을 쉬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더 깊은 이야기 정의당 전북도당 김민아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이 찬반 양측의 이야기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걸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차별금지법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좀 높이는 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차별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일부러 차별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차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별을 어떤 영역에서는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뭐 장애인이랄지 노인이랄지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데 그렇죠. 왜 뭐가 또 필요하냐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또 있죠. 네, 사실은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잖아요.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예.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여성이고 나이가 많고 장애인이라면 세 가지 차별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받는 차별, 즉 복합 차별에 대해서는 이 법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차별이 고용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행정 서비스나 교육 또는 뭐 재화 용역에 대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차별을 일일이 다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의 차별을 좀 중지시키고 그리고 정말 특수한 경우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가장 그 논란이 되는 점이 바로 이 성적 지향 부분입니다. 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사회가 뭔가 좀 동성애를 조장하는 뭐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반대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동성애는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성애자에게 당신 이성애 하지 마, 동성애 해라고 강요하면 이성애가 동성애가 될 수 없듯이 그렇죠. 동성애도 역시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감소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일정 그 특정 종교계에서 너무나 혐오하고 반대하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었던 수많은 우리 그 성소수자들이 그 차별과 혐오로 인해서 너무 큰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부정을 해버리면 이분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도대체 살아가란 말입니까?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이 땅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이 성소수자 분들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가지고 본인의 정체성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비극은 막자는 거죠. 특히 청소년기에 그렇게 예민하고 혼돈스러울 때 그때 그런 청소년기의 성소수자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혐오와 공격을 내뱉는다면 그 청소년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런데 그게 뭐 동성애를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교육이 아니고요. 사람의 성 정체성에는 LGBT가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정의되고 이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주면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무슨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너무 심각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 또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정의당 전북도당 김민아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